일단 삼국의 생성 순서 이게 뭐야? 고구마 100개 심자 순서 고구마 100개 심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순서로 간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할 때 고구려 있었지? 예. 그 고구려가 위에 있는 부여, 옥저, 동해까지 먹어서 거기가 고구려. 예. 그 밑에 들어선 나라가 백제, 그 밑에 신라. 이렇게 나라 몇 개야? 4개. 몇 개? 3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삼국시대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이런 국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에 나오는 국가는 연맹왕국. 이런 국가는 중앙집권국가라고 이야기를 한다. 중앙집권국가. 그래서 이제 나라를 하나씩 오늘 생긴 순서까지만 볼 거다. 고구려. 일단 봅니다. 고구려는 뭐라고 돼 있노? 고구려 위치. 자, 머릿속으로 저번에 지도 그랬던 거 생각해봐. 제일 위에 그게 고구려 있지? 위아래 뭐고? 그러니까 고구려다. 그러면 이런 국가를 가기 전에 제일 밑에 저쪽에 책 밑에 봐봐. 중앙집권국가 25페이지 기통이 봐봐. 중앙집권국가로 성장. 요거부터 하고 가보자. 자, 중앙집권국가가 된다는 이야기는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권한을 잡은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굴까 그 사람이? 왕이죠. 우리가 세계사하면서 왕권 신수설 했다 이가. 중앙집권국가 했지. 그 왕의 힘이 최고로 세지는 거야. 그러면 그 왕의 힘이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가? 첫 번째 뭐 해야 되겠노? 지하고 내하고 똑같은데 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겠나? 그렇지. 뭔가 그 사람은 다른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왕들은 정복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노? 영토를 확장하게 되겠지. 그 다음에 나라가 제대로 갖춰지려면 법을 만들어야 돼. 그게 우리가 말하는 헌법인데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령을 만들어. 그리고 우리가 왕권 신수설 뜻이 뭐예요? 왕의 권한은 신이 준 거다. 그러면 왕의 말을 듣는 것은 신의 말을 듣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 지배하기가 좀 쉽지. 요때는 뭐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불교가 처음 나온 데는 어디야? 불교 했다 이거 우리가. 인도. 고타마시타르타. 그래서 인도에서 나온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나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목적은 뭐냐면 국민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봐봐라. 자, 임금한테 충성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불교 신자야.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나라에 충성해라. 이렇게 하면 어느 게 빠르겠노? 부처님 말씀이 빠르겠지. 그래서 그런 정신적 통일을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불교를 좀 받아들여. 그 다음에 자 봐봐. 내가 왕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와 내가 죽으면 내 동생이 왕이 되는 경우 어떤 게 힘이 있을까? 아들이요? 그렇지. 생각해봐라. 내가 왕이 하는 동안에 아들은 좀 자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도 내가 좀 클 때까지 아빠가 더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내가 물러났을 때 내 자식이 왕이 되면 나도 좀 편하잖아. 그런데 형제가 된다고 생각해봐. 내 동생이 왕을 할 거야. 와, 형이 빨리 죽어야 동생이 하겠지. 부자 상속보다는 형제 상속보다는 부자 상속이 더 힘이 세겠지. 근데 옛날의 왕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집안이 달라. 아무 사람이나 했어. 근데 그러다가 일단 성씨가 하나씩 해. 그러다가 형제끼리 물려주다가 부자끼리 물려주는 제도로 바뀌게 되는 거라. 그럼 점점 어느 게 제일 좋아지는 거야? 부자 상속이 왕의 힘이 센 거지. 요런 제도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런 조건이 갖춰지는 국가를 뭐라고 부른다? 중앙 집권 국가가 되는 건 거라. 그럼 기존에 있던 부족장, 군장 힘은 어떻게 되겠노? 약해지고 누구 힘이 세진다? 왕의 힘이 세지게 되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된 순서가 다시 처음으로 가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순서로 간다고요. 자, 고구려는 그러면 이런 제도를 갖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누구라고 돼 있노? 태조왕. 태조왕. 줄 쳐라. 태조왕은 이 중에서 뭘 했냐면 옥저를 정복했대. 그럼 아까 영토 확장 했잖아. 맞나요? 중앙집권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태조왕이야. 그 다음이 고국천왕 봐봐라. 고국천왕은 업적 중에 뭐를 했노? 왕위의 부자상속.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고구려에서 아버지가 하는 걸 아들한테 넘겨주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고구려에서 하늘의 뜻이 뭐라고? 부자상속 고국천왕.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미천왕은 미친 듯이 대동강으로 가서 낭낭을 몰아낸 사람이 누구라고? 미천왕. 미친 왕이 아니고 미천왕. 그 다음에 고국원왕. 원망을 들은 고구려 왕이야. 왜 원망을 들었냐면 그 밑에 있던 백제가 고구려를 치는 거라. 그러면 고구려는 영토를 뺏기게 되겠지. 그래서 고구려한테 원망 들었던 왕이 누구라고? 고국원왕. 그 다음에 소수리망 단독별표 50개. 소수리망 한 일이 많다. 불교 수요,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다시 뭐뭐?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자, 불교를 수용하는 것은 아까 왜 한다고 그랬지? 국민들의 사상을 통일하기 위해서. 태학은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같은 국립대학을 만드는 거야. 공부를 시키는 거죠. 율령 아까 뭐라 했노? 헌법을 만드는 거. 국가의 조직과 제도를 만드는 거. 요게 소수리망이다. 이게 고구려다. 자,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겠노? 소수리망이. 현진이 제일 많다 이가. 자, 고구려 끝내놓고 일단 백제로 가보자. 백제는 근데 잘 보면 봐봐라. 우리가 저 위에 원래 뭐가 있었노? 부여가 있었지. 그 밑에 고구려 있었다 이가. 부여의 금화왕의 아들이 주몽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고구려를 세웠어. 근데 고구려 주몽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 근데 왕은 한 사람밖에 못 물려주잖아. 그래서 비류왕한테 고구려를 물려줬어. 그러면 그 동생은 내려와서 온조가 내려와서 세운 게 백제 온조 노래가사 그렇잖아. 백제 온조 아이가 그지? 그 백제를 세운 왕도 내가 알고 보면 주몽의 아들인 거라. 근데 그 주몽은 또 알고 보면 어느 나라의 아들이고 부여의 아들이지. 그러면 생각해보면 백제, 고구려, 부여는 다 조상이 같다는 이야기네. 맞나?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 계통 이민과 부여 계통을 같이 받아들인 건거라.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나 뭐 이상가족 있는 사람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 자기 죽고 나면 죽었으라도 고향에 가고 싶다. 뭐 고향이 잘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 뭐 그런 대사가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백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와 부여가 같은 계통이라는 거, 이건 내가 찌낸 이야기가 아니고, 건국신화에 보면, 백제는 부여 계통이 내려와서 세웠다, 고구려 계통이 세웠다는 신화 기록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옆에 그림 봐봐. 무덤. 백제 무덤하고 고구려 무덤 두 개가 나오는데, 무덤의 공통점이 뭔 것 같아? 맞아. 그보다는, 오케이, 돌을 계단식으로 만들었지? 이런 무덤을 뭐라냐면 돌무지 무덤인 거라. 그래서 무덤의 양식이 같다는 이야기는 죽어서 돌아가고 싶은 곳이 같다는 이야기인 거지. 하는 위에 거는 고구려 거야. 근데 밑에 거는 백제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다? 건국 세력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요게 백제다, 백제. 그리고 자,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제가회의가 있었지. 백제의 귀족회의는 정사회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왕 보자. 백제 왕 보자. 아까 고구려의 태조왕과 같은 업적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백제는 누구? 고이왕. 뭐라고 돼 있노? 중앙집권국가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돼 있지? 고이왕이나 위에 태조왕이나 업적이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건초광은 별표 5조 5개. 별표 5조 5개 건초광이다. 이 건초광은 아까 그 중앙집권국가의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왕의 부자상속을 확립을 해. 그리고 또 하나 영토 확장을 해. 아까 어디랑 냈노? 고구려를 친다 했다 이가. 그 고구려의 왕이 누구였노? 침략을 받아서 원망을 들었던 왕? 고국 원왕이 원망 들었지. 그때 고구려를 친 왕이 누구냐면 이 건초광인 거라. 그리고 와우. 또 하나는 봐봐라. 보통 있잖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가 언제냐? 이래 물으면 언제를 전성기라고 할까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잘 나갈 때. 그런데 그때 돈도 없고 옷도 없고 굶어 죽을 정도인데 전성기라고 이야기할까? 전성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는 좀 해결됐을 때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 그러면 이 삼국이 고구려 백제 여기 신라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이 삼국이 자기들이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냐? 여기 가운데를 차지해야 돼. 가운데. 왜냐하면 여기 옛날에 사람들 뭐하고 살았겠노? 농사 짓고 살았겠지? 그 여기가 한강이 있고 평야가 있고 해서 농사가 잘 돼.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중국이고 여기는 일본이고 그렇잖아. 그지? 그럼 그때 이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는 어디였을까? 중국이겠지? 그래서 일진 옆에 붙어 있어야지 뭔가 얻어먹는 게 있을까 얘가? 그러면 중국과 교류하기 쉬운 여기가 좋은 거라.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서울 한강에 있는 자리지. 여기를 누가 먼저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봐봐 위치상으로 봐봐. 고구려 여기 백제 여기 신라이다 이가. 누가 먼저 한강을 차지했노? 아까 생긴 순서는 뭐라고 했어?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했는데 지금 백제는 생기자마자 한강에 자리 잡았어. 바로 전성기와. 그러면 고구려 왕 다 전성기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그건 너무 기본이잖아. 그래서 책에 봐봐. 기본적으로 한강을 차지하는 왕에서 저기 봐봐 중국 쪽으로 다 살펴가고 있고 일본으로 다 살펴가고 있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고 이게 해외로까지 진출한 왕인 거라.
그리고 아까 고구려도 칩고 그 왕이 누구라고? 근초고왕. 그래서 백제는 근초고왕을 전성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예. 그러면 중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갔는데 그 옆에 그림 봐봐. 칠지도 뭐입니까? 칠지도. 가지가 7개인 칼이야. 그런데 이 칼은 뭐냐면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에 갔거든. 근데 일본 왕이 와가지고 백제 근초고왕한테 아부들고 잘 봐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는 짓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초고왕이 자기가 갖고 있는 중에 하나 이거 네 해라 이라고 준 게 뭐냐면 칠지도야.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선물을 뭐라고 하냐면 하사한다. 내가 네한테 하사한다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우리 기록에는 그런 기록이 있어. 근데 일본에서 이게 일본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일본 아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거 봐봐 옛날에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것도 갖다 바치고 이랬잖아 뇌물로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사람들은 지금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 저희 나라에. 우리가 옛날에 잘 나가서 일본한테 하사했다는 걸 믿을까? 일본한테 잘 보이려고 갖다 바쳤다는 말을 믿을까? 지금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일본이 우리가 조금만큼 낫다 이가 그제? 그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지. 근데 우리 역사에서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요런 거 시험에 잘 옵니다. 자, 칠지도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백제와 왜? 그때 백제 왕이 누구였다고? 근초고왕.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 자, 그리고 침유왕은 업적이 한 개밖에 없어. 불교 수용. 뭐 지금부터 시작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침유왕이 시험에 넣고 뭐 불교 수용이 답이야 그냥. 그럼 아까 고구려의 불교 수용은 누구야 너? 소수리망.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누구 남았지? 신라 갑니다. 신라. 신라는 이 중에서 제일 늦었던 이유가 뭐냐면 봐봐. 아까 누구랑 가까이 있어서 나라가 발전한다고 했어? 중국이 되는데 신라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신라는 좀 발전이 일단 늦었고요. 또 하나 아까 왕이 힘이 되려면 형제 상속을 하던 걸 부자 상속으로 바꿔야 힘이 센다고 했잖아.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형제 상속도 아니고 박씨, 석씨, 김씨, 성씨가 번갈아 가면서 해. 한 번은 박씨 가다가 한 번은 석씨 가고 한 번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힘이 있었겠나. 그러다가 김씨, 내무랑 때부터 이제 김씨가 왕을 하는 제도로 바뀌었어. 그런데 또 하나 신라는 처음부터 왕을 왕이라 부르지 않아. 자, 신라의 왕후 변천 이거 창원 중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라고 적혀있노?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뜻이 뭐냐면 좀 귀한 사람, 뭐 무당 같은 사람, 이가 많은 사람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대표를 누가 한다고?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거나 안 그러면 좀 굿을 잘하거나 무당 같은 사람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 그럼 그 사람이 힘이 있었겠냐고요. 아니요. 근데 마립간 갈로 뭐라고 적혀있노? 마립간 대군장. 군사 중에서 대군장 제일 힘이 센 사람이라는 뜻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좀 힘이 있는 거라. 이거를 누가 사용했냐면 그 밑에 나온 그 위에 나오는 내무랑 때부터 사용했어. 그래서 중앙집권국가의 시작을 뭐로 잡는다? 내무랑 때부터. 그러면 봐봐. 중앙집권국가의 시작은 고구려 누구? 태조왕, 백제, 고이왕, 신라, 내무랑의 공통점이 중앙집권국가의 기초를 잡은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내무랑은 뭐냐면 이 내무랑에 여기 뭐가 있다고 해노? 1번 있잖아. 왜? 야들이 자꾸 쳐들어와. 신라는 아직 자리도 잡기 전인데. 그래가지고 이 신라가 위에 있는 고구려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 옆에 있는 백제한테 안 가고 저 위에 있는 고구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했어. 그때 고구려 왕이 누구였냐면 강개토 대왕이야. 그래서 강개토 대왕이 도와주러 옵니다. 와우, 왜 왔을까? 강개토 대왕 그때 생각이 뭐냐면 어휴, 나라에 문제만 생기면 이 밑으로는 진짜 내 말고는 할 사람이 없어. 내가 나서야 되겠네. 내 밑에 아들 내가 챙겨야지. 이게 고구려의 천하관이었는 거라. 자기가 이 밑에를 다 챙겨, 천하를 자기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고구려 강개토 대왕이 밑에 있는 군대를 끌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왔겠지. 들어가야 될까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면 여기 지도봐봐. 누가 있노? 가야가 있지. 가야가 있는데 여기 가야가 여기 어디냐면 금강 가야가 있었거든.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갖고 강개토 대왕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를 좀 건드려. 그러면서 이제 금강 가야가 이때 좀 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들어왔어. 신라에 쳐들어 왜구를 무찔러준 사람이 누구라고?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이야. 근데 이게 다 기록이 남아있잖아. 그게 봐봐. 옆에 그릇이 하나 나오지. 우리 밥뚜껑 같은 거 있잖아. 밥그릇에 이렇게 뚜껑 딱 열면 안에 글자가 쫙 적혀있는 거라. 그 글자가 뭐가 적혀있냐면 고구려의 침략에 왜구를 신라의 진입에 왜구를 무찔러줘서 참 고맙다는 그 강개토 대왕을 기념하는 글이 적혀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릇에서 알 수 있는 두 나라는 누구다? 고구려와 신라. 아까 칠지도에서 알 수 있는 두 나라는 누구다?
외와 백제를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유물에서 알 수 있는 건 거라. 됐나요? 그 다음에 이런 신라에는 또 하나 있던 게 뭐냐면 골품제가 있거든. 골품제. 골자가 우리 뼈 부러지면 뭐라고 이야기하노? 골자. 뼈 골자야. 뼈에도 분개가 있다. 그러면 니는 딱 태어났는데 와우 니는 돌대가리 캐도 너희 집이 진골이기 때문에 왕족이 될 수 있어. 니는 아무리 똑똑해도 너희 집안은 그까지밖에 안 돼. 6등분까지밖에 안 돼. 이렇게 되는 거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교 꼴찌가 난 다음번에 전교 1등을 하겠어. 이렇게 욕심을 내나? 네. 그런 이제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일 때다. 근데 보통 한 맨날 2등, 3등만 하는 다음번에 1등이 한번 해보고 싶잖아.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옆에 신문제 골품제 펴봐봐. 이 골품제 제일 높은 게 진골, 6등품, 5등품, 4등품 이렇게 가거든? 누가 제일 불만이 많았을까? 6등품이죠. 진골은 원래 다 가졌으니까 불만이 없을 거고 저 밑에 사람은 또 아예 크게 불만이 없어. 근데 6등품은 조금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더 못 올라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6등품 중에는 똑똑한 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직만 못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그 신부님 옷 색깔도 니는 이 색만 입어. 이 색 말고는 못 입어. 집도 요만한 집에 살아. 방이 몇 칸 이상은 못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다음에 지금으로 치면 차 있지. 몇 cc 이상은 못하. 술에 니도 이만한 크기까지 다 정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생활 모든 것을 정하는 게 뭐였다고? 골품제. 이게 있던 나라가 어디라고? 신라. 그럼 여기서 제일 불만 많은 아들이 누구라고? 6등품. 좋을 때는 괜찮거든. 2등만 해도. 근데 나쁠 때 되면 요 2등들이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그 아들이 6등품입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중앙집권 국가의 순서 어느 나라부터 시작한다? 고구마, 백개, 심자 이렇게 가고 전성기가 벌써 온 나라가 있네. 누구? 준비 시간에 아까 전성기 온다 했잖아. 백제는 이미 전성기가 온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 전성기는 고구려, 신라 전성기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있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순서 왕들 엄청 시험 많이 나오지. 요거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 외워야 됩니다. 지금 외운 거 그대로 고등학교까지 써놓을 수 있는 것들이야. 지금 해놓으면 괜찮잖아 이거. 그리고 지금 한 명씩 한 명씩 나올 때 자꾸 외워야 되고 내가 역사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흐름을 알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요 파트는 전부 다 외워야 될 게 좀 많아. 업적하고 내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골품제 단어를 못 외우면 안 되잖아. 그런 거. 6등품 단어를 못 외우면 안 되잖아. 그지? 기본 흐름을 잡고 단어는 외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26페이지부터 문제를 봅시다.